부가세 신고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설 연휴를 보내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저번 첫 영상에서 예. 조회수가 첫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300회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 예. 300분이나 보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자영업자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 곧 예. 있으면 부가세 신고잖아요. 곧 다가오죠. 네, 이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지 예. 찍어볼 거예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가장 크게 변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25년부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27년 1월 1일부터 변하고요. 보통의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의 1.3%만큼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 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존에는 1.3%였는데 매출이 5억 이상인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그게 반절 0.65%로 이제 감소되는 점, 예,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겠죠. 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간이가세자랑 일반 가세자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많죠. 이제 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뭔가 이제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많이 편의를 봐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에 이제 부가율만큼 곱해가지고 그대로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매입이 정말 많잖아요. 예, 일반 과세자는 매입이 정말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아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자료라고 하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입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이제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도 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율만큼 곱해가지고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편의를 봐주는데 환급까지 해준다? 그건 좀 어불성설이죠. 간이가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매입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간이가세자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일반 가세자로 해야 되나. 그래서 예상 매출액을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해에 매출이 이제 1억 400만 원 넘어가면은 다음에 7월 1일부터 일반 가세자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럼 그해 상반기, 하반기, 다음에 상반기까지 이렇게 3개의 과세 기간을 걸쳐 가지고 예상 매출액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액대로 해가지고 간이 가세자였을 때랑 일반 가세자였을 때랑 이거를 사전에 이제 한번 계산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가세 신고할 때 예.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료 같은 거를 예전처럼 뭐 따로 준비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단 이제 사업용 신용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이제 등록을 한 이후부터 이제 신용카드가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신용카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홈택스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뭐 엑셀 파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에서 아이들랑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뭐 이전 사용 내역분을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사용 내역분이랑 그 세무서에서는 이제 홈택스에서 등록한 이후에 이제 금액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너무 크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용카드 매입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내역을 달라.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데 되게 이제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꼭 신용카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칼같이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가 등록을 늦게 해버리면 예. 증빙은 가능하나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만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이마트에서 뭐 장을 보시는데 이게 사업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개인적 목적으로 쓰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과거의 구매분을 하나하나씩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가세 신고 뭐 사업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라고 해봤자 뭐 월세
받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뭐 간주 임대료 정도면은 부가세 신고는 그렇게 간편하거든요. 뭐 부동산 임대업이랄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뭐 판매 수수료 예, 이런 걸 받으셔가지고 생계한서가 몇 분 없으시다. 이런 분들은 홈택스에서 요즘 시스템 잘 돼 있어요. 홈택스에서 이제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좀 이제 그분들 안내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세무사님을 찾아가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계산서를 받으시는 건 이제 면세에 대해서 매입을 하셨다는 건데 처음에 이제 부가세가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구매를 할 때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것을 구매를 할 때 부가세가 안 들어갔으니까 공제를 못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세부담이 좀 커질 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8분의 8 혹은 이제 109분의 9까지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분이 좀 처리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예. 만약에 부가세 신고 예.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안 하게 되면은 그래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희들 매출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 이런 데서 뭐 아니 배달앱이나 배민이나 뭐 요기요 아니면은 뭐 오픈마켓 있잖아요. 뭐 지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서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매출 자료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매출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매출을 알고 있는데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전화 오죠. 아, 사장님 늦었지만 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옵니다.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안 하신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가산세는 어느 정도 좀 붙게 되나요? 이제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까지 그리고 하루당 만분의 2.2씩 해가지고 그냥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게 가산세가 20%라고 해서 좀 가볍게 이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가산금 만분의 2.2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되게 이제 오히려 본세만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세금은 뭐 빨리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예, 예. 뭐 때에 따라서 면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혹시 부가세는 이런 게 없나요? 없습니다. 부가세는 없어요. 예, 예, 뭐 과세관청에 실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내라고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연락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뭐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지나가지고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세무서 그 조사관 분들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스템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자영업자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근데 이 부가세를 따로 빼두시기도 하는데 아, 예, 예. 긴급 자금으로 이거를 써보는 아. 경우도 좀 있으세요. 제가. 다들 처음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다들 계획은 저는 부가세 통장 따로 만드세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10분 중 1분? 예, 그분들만 이제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드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긴급 자금으로 쓰시죠. 근데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나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카드로 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세무사님 그러면 예, 예. 이 부가세 예, 예. 분납도 가능한 건가요? 분납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납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행정처리상으로는 한 가지인데 그 법에 따른 분납 그리고 이제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분납은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뭐 50%나 아니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분납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납부기한 연장을 하시죠. 근데 납부기한 연장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 잘 안 됐어요. 사업의 중대한 위기나 아니 뭐 자연재해 이런 게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뭔가 좀 무서운 이제 사회적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납부기한 연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납부기한 연장이 뭐냐? 최대 9개월까지 이제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3등분을 한다든지 2번에 걸쳐 납부를 하시다든지 대신 이거는 이제 이자 같은 거 따로 안 붙는데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 만약 6개월 있다가 이제 납부기한 연장을 뭐 4, 5, 6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돼서요. 또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납부할 부가세로 분납할 부가세가 한꺼번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부가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추천은 안 드립니다. 부가세는 이제 바로바로 내시는 걸 좀 뭔가 강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세무사님 아까 네. 2027년부터 부가세에 대한 법이 또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예예예.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2027년부터 더 좋아지는 건가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10억 이하라면 10억이 안 된다면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의 1.3%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보통 뭐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신용카드 매출이잖아요. 상당히 부가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출 5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절로 줄어들어요. 예,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가 예전 뭐 박근혜 정부였을 때도 그렇고 한도가 계속 뭐 500, 10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00만 원까지가 맥시멈이었는데 다시 이제 낮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많은 사장님들의 부가세 부담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부가세 신고 기간 언제까지죠? 1월 31일까지입니다. 원래 25일까지인데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31일까지거든요. 부가세 신고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설 연휴를 보내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으실까요? 미리미리 하는 게 예. 저희도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앞둔 사업주님께 예.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다들 경기가 힘들어서 부가세 부담도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가세를 좀 미루다 보면은 이게 더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올해도 이제 부가세 준비 잘 하시고 준비하시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글 보내드리는 곳으로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많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